앞선 공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공민의례는 약식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KBT 페스타인 대표는 제2차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명회 사회를 맡은 KBT 산업협회 대외협력이사 박세경입니다. KBT 페스타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한국, 일본 양국의 뷰티 산업 발전과 교류를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행사를 준비하신 K뷰티 산업협회 장창남 회장님의 인사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K뷰티 산업협회 장창남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여러분 갑작스럽게 저희가 페스타 설명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통보를 많이 못했는데 이런 오늘 행사의 큰 목적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페스타를 알리는 목적이 있고 지금 일본에서는 굉장히 저희 행사에 대해서 이번 저희 이재명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전반적인 일본 분위기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페스타 행사를 통해서 한일 간의 이런 문화교류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즐거운 동침이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계속 오늘 행사에 대해서 자료 요청과 함께 이 행사의 취지나 내용들을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메시지를 받아서 행사가 좀 오늘은 조금 많은 분들한테 연락이 못해서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다음에 또 한 번 더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확장을 하고 이 행사가 많은 분들에게 앞으로 저희가 저도 뷰티 쪽에 들어와서 10년 가깝게 하다 보니까 글로벌 확장하는 데는 일본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저희가 실은 여러 가지 문화 산업이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일본을 우리가 같이 넘지 않고는 일본에서의 어떤 문화가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콘텐츠가 글로벌 확장하는 데는 항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일 간의 이런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시장이 열리고 확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세계적 글로벌 확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취지가 큰 틀은 이런 취지로 여러분들 초청을 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바쁘신 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회장님께서 협회와 KBT 페스타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또 바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회자 하시는 박세경 이사님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KBT 산업을 가지고 글로벌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많은 전문 지식인들을 만나고 다니는 중에 아주 좋으신 분을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잠깐 박세경 이사님 프로필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영 목사님은 지금 현재 청담동에 있는 엘페라 대표로 계시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해외 글로벌에 다니면서 많은 어떤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이런 좋은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소개를 받고 만났는데 보시다시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코디네이터와 모든 수행을 담당하셨고 그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대화를 하면서 정말 저희 협회에 꼭 필요한 분이다 싶어서 제가 앞으로 저희 협회에 다시 참여하셔서 이러한 확정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도움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회의 저희 협회 이사로 오셔서 또 저희가 많은 좀 도움을 받고 글로벌을 쪽으로 확장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 KBT 산업협회가 앞으로 그림은 일본을 거점으로 지금 미국의 미네소타주, 캘리포니아주, 그다음에 영국, 싱가포르, 이태리 현재 이 정도 국가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미국과 영국입니다. 앞으로 이런 확장 글로벌 사업을 정부 정책도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 제가 동남아시아니 결국은 우리보다 못 사는 국가를 대상으로 화장품이 많이 판로를 읽고 다녀봤는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 원인은 일단 코스트 부분에서 싼 것만 싸고 좋은 제품을 원하는 겁니다. 실제 싸고 좋은 제품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만큼 고급 원료가 들어가고 그다음 제품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금액적인 코스트가 올라가는데 이 동남아시아 가다 보니 처음엔 살 것처럼 하지만 막상 통력으로 들어가 보면 싸면서도 좋은 제품 달라고 그러니 이게 맞지가 않아요. 수출한테 한계도 있고 또 오늘 약속한 거 내일도 바뀌고 내일 약속한 거 모레도 바뀌고 계속 바뀌니까 뭐 계약도 안 하고 이거 필요도 없는 거 그래서 선진한 국가들은 그래도 약속을 지키고 계약을 하기까지가 어렵지만 한번 뚫리면 끝까지 지킨다는 거죠. 저는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일본을 거쳐서 유럽과 미국과 해외 시장을 선진화 시장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선진화 시장은 굉장히 열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서 인허가를 어떻게 낼 것인가, 또 그 정부의 도움은 어떻게라도 하나 받아낼 수 있는 것인가, 또 시장은 어떻게 그쪽 파트너를 만나서 사전에 시장의 파트너를 만나고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지금 하는 것은 그나마 가까우니 일본 사례를 먼저 우리가 뛰어넘으면 충분히 해외로 글로벌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볼 때 파트너를 만나려고 보통 해외에 나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미 파트너가 있습니다. 파트너가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에서 여러분의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고 백화점이 세일즈를 할 수 있고 또는 백화점이 구입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해외를 다녀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 KBT 산업협회와 함께 일본 페스타에 참석해준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큐텐이나 큐텐의 동키호테, 그다음에 올리병의 수출을 일본에 들어갈 때 전체 물량을 전담하는 물류회사가 있거든요. KS기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한국 같은 경우 대한통운 일본에 2위 하는 물류회사입니다. 그 회사 회장도 자기가 일본에서 오랫동안 지금 한국분이신데 일본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적극적이고 협조를 하고 백화점과 함께 이런 행사를 하는 건 처음 본다. 너무 좋은 것 같다 해서 빨리 들어와달라고 해서 제가 7월 8일 날 일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이 행사에 뭐 주관이 됐던 협찬이 됐던 자기가 참석하고 싶다 그래서 들어가서 본부적으로 많은 얘기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그 말은 그만큼 이번에 이 행사가 일본에 진행하는 행사가 굉장히 앞으로 가능성과 시장을 늘릴 수 있는 큰 비전이 있다는 거죠. 우리 협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협회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요. 일본의 행사 취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KBT 산업협회는 현재 산업통상부의 인가단체로서 2018년 9월 17일 날 개설했습니다. 원래 이 협회를 받기 전에 한준TV 산업협회라고 해서 2016년 7월에 저희가 선자부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싸더니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선자부랑 얘기해서 2018년에 이걸 바꿀 때 18개, 우리나라에 부처가 18개거든요.
연령대 부처에 다 공지를 하고 부처로부터 다 오케이 통보를 받고 산다고 해서 KBT라는 이름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KBT 산업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KBT 산업회를 만들고 나서 중국에서 스타트를 한국과 같이 했던 거라서 중국 정부에서 통지도 하고 우리가 KBT로서 단독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더니 중국 정부에서 중국에서 KBT를 하게 해달라고 해서 현재 중국에서는 후난성, 산동성, 광동성까지 지금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후난성에는 원래 저희가 추가로 후난성부터 했기 때문에 후난성에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또 산동성에는 저희 수석 부회장이신 이준호 부회장님께서 산동성을 담당하고 계시고 광동성에는 또 광동성에 담당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다 엄청 열릴 것 같은데 앞으로 한중 관계가 좋아져서 시장 확장이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저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는 현재 이 포트라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진흥과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무역협회, 포트라, 농림평가 무역진흥과 소속입니다. 저희도 무역진흥과로 마지막 단체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소나 앞으로 포트라를 통해서 선잡을 통해서 정부에서 하는 내용부터는 많은 지원을 받고 같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원래 포트라는 미국 뉴욕에다가 올 11월 달에 행사를 합니다. 예산 한 4, 50억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일본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동경에서. 그때 한 30억 예산을 받아가지고 SBS 방송국이랑 같이 해서 그때도 뭐 많이 확장을 하고 홍보를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행사를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행사를 하고 제품대에 나가서 전시를 했는데 마케팅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게 굉장히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을 하고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퍼포먼스를 만들자 제가 이 취지 행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 쪽에서 또 2014년부터 활동했던 내용들 중국 정부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고요. 저희 회원들도 저희가 뷰티 기업들 한 70개 정도 있는데 결국 기업들한테는 결과를 내줘야 되는데 결과를 원하는 못 내주고 있어서 되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성형외과부터 뷰티 관련 대학들 많이 있고요. 개인 에스테틱 샵도 저희가 회원으로 많이 두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이런 구글이나 네이버에 보면 그나마 저희가 좀 오래됐고 뷰티 산업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그런지 클릭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에서 굉장히 우리가 가져오는데 제가 워낙에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어서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저희 협회가 그나마 좀 저희가 좀 자랑하고 싶은 부분 하나가 바로 ISO 1704라는 뷰티 과정입니다. 이것은 스위스 제네바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ISO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는 WHO나 그다음에 UN이나 이런 국제기구가 34개가 있고요. NGO 단체가 250개가 있어서 전 세계 이런 나라들을 지원하고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바로 국제 표준화 기구 ISO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O에다가 제가 현재 이분이 조상원 회장님이신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ISO 총회장이 되셨어요. 작년에 되셨습니다. 이분 3년이 기간입니다. 이분은 원래 현대모비스 상임 출신이셔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아마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자동차의 배터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분 계실 때 저희도 ISO 뷰티를 글로벌 확장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가 ISO를 스위스 제네바에다가 뷰티 산업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글로벌 표현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편지를 2020년에 12월까지 제가 보냈습니다. 보내서 ISO에서 검토를 하고 피드백을 줬어요. 당신의 생각이 되게 고무적이다. ISO가 집단,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인준이나 제품 인준이나 같은데 개인 인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당신의 의견과 너무 우리가 맞다. 그래서 그것을 한국 정부랑 같이 논의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그 메타를 갖고 제가 한국의 있는 국가기술변리원에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기술변리원부터 이런 ISO를 할 수 있도록 개발을 같이 해서 NCS의 틱백 교수님들과 40분 신청을 하고 국가에 대한 자격증보다 한 단계 더 레벨을 넣어서 ISO 표준화 국제자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전 세계에다가 ISO 교육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은 아직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많이는 안 됐습니다. ISO와 IAF라는 것은 ISO를 관리하는 관리 감독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산업통상감독에서 홈페이지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헤어, 네일, 피부, 메이크업, 스킨한테서 이게 이제 NCS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이 ISO가 좀 더 활성화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ISO에 관한 국가들이 있거든요. 리더 국가들은 한 26개국 정도 되는데요. 이 국가들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글로벌 확장할 때 제품도 제품이고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정산자들이 확장할 때는 ISO 종류가 없거든요. 이걸 지금 저희가 마케팅 수단으로 쓰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부로부터 ISO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게 2021년 10월 18일 날 캡이라는 한국의 ISO 기구입니다. 기구로부터 이번에 선전 국산 주신이신데 대표라고 하셔서 대표님으로부터 이걸 제가 받아낸 거죠. 제가 이 자격증이 나갈 때는 ISO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와 그 나라의 정부 인증을 같이 붙여서 나갑니다. 개별 인증인데 이런 ISO를 자격증이 있다는 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민간자격증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제가 중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중국 홍련강에 있는 동부가 선천적인데 교육사학을 뷰티, 항공, 애니메이션 전문 직업 교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사업 때문에 멈춰있는데 한주 거기가 좋아지면 이런 전문 교육 사업도 확장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를 다니면서 중국 행사를 많이 참석했고 또 행사를 주력을 해왔어 내용들입니다. 베트남에도 가서 IS 공부해서 캠페인을 하고 왔고요. 또 텍스에서 시범 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학생들을 초대해서 저희가 비자도 시작해주고 한 2년 동안 베트남 학생들 데리고 와서 했는데 너무 이탈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너무 이탈이 심합니다. 이게 저희가 그런 학생들 모아가지고 교육을 했었죠. 이게 다 옷을 다 입혀서 못 도망가게 하려면 옷을 다 입혔는데 그래서 도망갔더라고요. 제가 이런 장소에서 그런 교육을 했고요. 야외에서도 했고 했는데 지금은 일단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인도에서 와서 KPF에 대한 교육 사업에 이런 것들을 전정부 때는 다 속해와서 보고도 하고 이런 대해서 결과물도 종료하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간단한 협회 소개고요. 제일 중요한 이번 행사에 대해서 이번 행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고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또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올해가 한국과 일본의 독교 정상화 60년입니다. 마침 딱 저희가 이번 행사 제가 진행 행사 보니까 딱 서로 앞다리라는 것까지 다 맞닿게 되어서 한일 독교 정상화 60주년에 문화사업으로 케이블 페스티벌을 한다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게 문광부에서 만든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도시 로고인데 현재는 한일 간에 지금 어떤 소통을 하고 진행을 하자고 해서 많은 준비를 좀 양국 간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트너인 게세이그룹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게세이그룹은 우리가 일본에 비행기 타고 들어가면 나리타 공항이나 지하철을 갈 때 게세선이라고 있습니다. 특급 열차도 있고요, 일반 열차도 있고요. 게세선, 그 게세그룹입니다. 이 게세그룹은 117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 게세그룹은 일본의 120개 정도 열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의 100위 안에 들어가는 그룹입니다. 시각 중에 한 20조 이상 기타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동산, 택시, 버스, 전철, 고속전철, 금융, 백화점, 혜택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본의 그 디즈니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 디즈니랜드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상당히 그 인프라와 그룹에 대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 백화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게세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게세 백화점을 그 관점에서 봅니다. 백화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대세 그룹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KBT가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개세 그룹이 현재 여기 옥수입니다. 이 개세 그룹은 교층짜리인데요. 1층부터 지하 1층부터 7층까지는 이제 시공 판매가 되어 있고요. 8층은 전문 상가가 중간 수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장소가 7층, 8층 중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광장 6층에 있는 광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행사 이벤트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세그룹이 여기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우리가 행사를 하고자 하는 7층 공간의 이벤트홀입니다. 여기가 백화점 안에는 평상시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행사장만 사람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이걸 즐겨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물론 그러겠지만 행사장에는 현재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365일 풀 행사를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 행사장 안에 저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행사는 지금보다 참석 인원이 3-4배 더 많게 될 거예요. 발 들을 틈 없을 정도로.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사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끼어 있습니다. 끼어 있는데 도에서 이바라키현 도에서 시에서 전체 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여기가 뭐 음악 락 공연이나 이런 재팬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음악 공연 이런 것들을 가끔씩 유명한 행사하는 도시랍니다. 그때는 길을 다 막아주는 거죠. 우리 행사 때도 이렇게 다 막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행사 때는 전국 마라톤 대회가 또 주말에 열립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몰립니다. 그리고 우리 행사가 이바라키현의 마츠리처럼 축제 행사로 해서 도가 지정을 하게 되어서 그날은 최소한 한 20만 정도 많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행사에 일본 정부에서는 한 10에서 15만 이상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전국의 방송 마켓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물론 플레이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큰 일본의 행사에 참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 동경이 있으면 동경 옆에 찌바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찌바 옆에 이바라키입니다. 그래서 동경을 축으로 묶여져 있는 도시입니다.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충분하게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차 때는 이바라키현에서 이렇게 실무 부장장이나 부장들이 와서 간단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의심이 되게 많네요. 일본 사람들이. 저희도 그렇지만 하나하나 확인을 안 합니다. 직접 와서 자기들이 보고 공장 보고 포털도 와보고 반응도 보고 해서 다 자기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확신을 갖더라고요. 그 전에는 본인들 또한 과연 될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열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해서 이게 약간 50% 정도 마음이었는데 이분들이 와서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깜짝 놀랐대요. 한국이 이렇게 열정적이고 정말 좋은 기분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 의지가 그런 게 몰랐다. 그래서 자기들이 좀 좋게 본 것 같다. 앞으로 백화점에서도 협정을 잡아서 한국과의 시통교류를 하겠다. 그리고 이행세가 잘 됐을 때 내년부터서는 백화점에서 저희가 KB 존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다 유입시키고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공해요. 그러니까 좀 확장이 됐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2차 때 와서 포차에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잠깐 일본이 지금 얼마만큼 PFT나 한류 이렇게 뜨거운지에 대해서 특히 지금 일본이 백화점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저도 여기를 뚫기 위해서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바뀌고 있어요. 분위기가. 물론 이제 제가 진영 대통령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92가지를 보냈는데 제가 보기엔 한 가지 잘한 것 같아요. 일본하고 잘한 것 같아요. 왜? 너무 많이 터졌습니다. 일본에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하겠죠. 그 전에 먼저 IW라는 한류 TBS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또 빅히트를 치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다가 많은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랑 마음을 열리게 됐고 그게 그대로 나타나서 현재는 전문 친구들이 한류 제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색조, 기초작품이나 패션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최근에 일본 방송국에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잠깐 제가 공감 보여드리겠습니다.顧客を確保するための入り口が韓国が見えてくる。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한류를 계기로 젊은 친구들과의 접전을 하고 그들이 미래 고객으로 키워나가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쟁을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정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은 그 지금 일본이 이게 지금 오사카 방송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돈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분들은 우리나라를 식민지 시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배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하고 자기 아래를 하고 있죠. 근데 젊은 친구들을 10대,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을 통해서 한류가 막 열리고 있어요. 옛날에 배용준이 있던 겨울연가 이후로 약간 사그러졌다가 다시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 보니까 배용준을 좋아했던 분들이 지금 40대, 50대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또한 옛날에 대한 추억을 가져가고 있는데 다시 제2의 한류 세대가 열리면서 10대, 20대가 들어오니까 엄마들 중심으로 해서 30대 중심으로 해서 다시 10대, 20대, 30대가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한류가 다시 제2의 한류가 일어나는데 이 한류는 굉장히 강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쉽게 70대, 80대 이 분들이 배출을 못하는 거죠. 워낙 세게 들어오니까 그걸 반대하기 할 수도 없어요. 힘들어요. 왜? 워낙 이쪽 힘들이 강하다 보니까 일본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한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찾는 게 이런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찾게 된 겁니다. 약간 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유튜버가 지금 일본의 백화점에 어떻게 진입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짜서 나온 유튜버인데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일본 백화점에서 지금은 유입을 하는 신규 세대를 원하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백화점 잘 안 온대요. 왜 그러느냐? 중하 제품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젊은 친구 유입할 수 있겠냐 해서 백화점을 고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젊은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한류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리모델링을 바꾸고 있고 한국에는 콘텐츠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타이밍입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가 시험적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저희가 잘 들어갔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바라키 현인데 여기가 지금 동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찌바고요. 네, 이바라키 현의 미토시가 현의 수도입니다. 미토시가 백화점이 기세 백화점이 여기 이바라키 현의 제일 큰 백화점이 기세 백화점입니다. 이 기세 백화점에서 10월 27일부터 17일 동안 5일 동안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7층, 8층 중이고요. 항상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고요. 저희 행사에 이제 행사를 위해서 한일 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대표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필요하고 일본도 필요해서 저희가 의원님들 부탁을 해서 저희 산업통상부 소속이니까 산업통상부 소속된 의원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서 현재는 정진호 의원이 산자위 중에 정진호 의원이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현주 의원하고 연결 됐습니다. 이현주 의원님은 지금 장관성에 있어서 잠깐 하게 되면 첫째로 못하실 것 같고 그러면은 정기로 보니까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겠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11선한 자민당 국회의원입니다. 하마다 야스카스라는 국회의원이신데 이분이 참석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바라키 도지사, 미토시장. 이분은 지금 요청을 드려서 아직 확답은 안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CA가 회장입니다. CCA.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평상으로 들어가서 회장까지 올라가셨고 유일한 분이시랍니다.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고 그렇게 일본의 뷰티 시장에 대해서 아주 리더를 하는 그런 우리나라는 사천배 이상으로 회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관심을 갖고 와서 좀 조금 배워보겠다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상품들, 기능성 상품들이죠. 전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용제부터 시작해서 관련 생활용품도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들도 참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길거리 투도는 우리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일본 한인 상인회에서 실질을 공유해서 참석해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화 행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제품 판매만 하기에는 어떤 문화 콘텐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핵심은 이 문화 행사입니다. 연예인 팬사인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연예인이 1차적으로는 박형식입니다.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준비해서 형식이가 올 3월 말일날 일본에 들어가서 팬사인을 하는데 18,000명을 모았습니다. 18,000명.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형식이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일본에서는 대기 활동을 크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데려온다 그러면 아마 이 백화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돼서 많은 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백화점들이 판매를 촉진하는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제가 이 행사에 대한 주안점이 그겁니다. 우리가 전시박람회를 가면 알리는 게 또 중요하지만 일단은 팔지 않는 거죠. 지금 저도 행사를 주관해보고 해봤는데 팔리지 않으면 그 이후의 피드백도 잘 안 나와요. 우리가 B2B를 통해서 기업을 만난다? 정말 힘든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매칭을 하기까지 하늘의 별따기인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일본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쓰고 판단을 해서 좋다고 소문이 나면 바로 그냥 B2B가 이럴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지론은 일단 팔지 않는다. 팔고 일본 소비자를 통해서 백화점은 중상층이니까 이분들이 돈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이분들을 통해서 냉정한 평가를 받고 우리 제품에 대해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보자. 그래서 보통 전시박람회에 가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게 들어갔는데 힘들지도 않고 그냥 아까 가지고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팔지 않는 것입니다. 팔아서 피드백을 보고 좋은 제품을 갖는 경우에 저희가 바로 인허가 작업을 해드릴 겁니다. 인허가를 통해서 저희가 판매 위탁 대행을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일본 전국 투어를 합니다. 현재 동경, 요코하마, 오사카, 나고야, 규슈로 지금 백화점 팔릴 것들은 대충 정해져 있는데 일본 백화점 연합회에서 같이 하자고 일종이 들어와서 이번 행사 때 자기들이 참석해서 자기들이 백화점을 지정을 따로 해주겠다고 해서 그런 협의사항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백화점은 입장에서 팔아야지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판매 마케팅 차원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형식이가 들어온다. 형식이가 만약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동방신기 쪽입니다. 그래서 영웅대중이나 뭐 이런 일본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저희가 이벤트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일일 고객이 하루에 30만 원, 일본으로 3만 원을 사면 뽑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30만 원 사는 고객한테는 공연을 볼 수 있는 티켓팅을 뽑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상당히 주셔가지고 막 일부러 나 얼마 이상 샀다고 보여주면서 물건을 보여주고 3만 원 이상이 되면 간장 뽑으세요. 뽑으면 꽝이 나서 줬어. 뽑히면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건데 다음날 또 온답니다. 또 뽑으려고 또 산답니다. 그래서 그런 백화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 전략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희는 백화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제품 팔지 않는 겁니다. 팔고 나서 소비자들로부터 제품에 대한 평가를 받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런 팬사인회 그리고 메이크업 웨딩 같은 것도 우리 제품들을 가져가면 저희가 시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전문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제품을 소개를 할 수 있는 타이밍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런 케이팝 공연, 그다음에 또 저희가 다른 공연들 중 하나 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공연들을 모아서 상을 내고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류 문화인상 콘텐츠로 끌고 가보죠. 그러다 보면 반응 유입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생각합니다. 일단 항공편은 지금 또 좋은 게 이바라키 현이 직항이 생겼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서 이바라키 현이 직항이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바라키 현이 한국 사람들을 관광객 유치하려고 이바라키 현이 되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나와요. 그래서 가고시마의 유명 골프장이 있어서 한국 사람 정말 많이 갑니다. 근데 그것을 이바라키 현으로 동경이 가까우니 이쪽으로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바라키 현이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새롭게 올 5월달에 정비조선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정비조선을 타고 가면 쉽게 갈 수 있고요. 숙박이랑 물류, 또 물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KSE 맡아서 해주는 걸로 지금 협의가 돼서 이번에 들어가서 확인만 하고 사인을 하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언론 보도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는 일단 일본에서는 NHK가 핵심입니다. NHK 방송국에서 이걸 보도를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모든 매체가 오냐 안 오냐 결정입니다. 네.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본은
NHK가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전국 방송은 유일하게 나왔습니다. NHK만 일본의 저녁 9시부터 오키나와까지 NHK만 유일하게 방송이 될 수 있는 방송 채널입니다. NHK 보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NHK와 저희가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NHK가 중심으로 이미 저희가 보고가 들어가서 NHK 본부에서는 검토를 1차적으로 검토가 끝났습니다. NHK 쪽에서는 보도를 해주는 쪽으로 지금 거의 얘기가 되고 있고요. NHK가 들어오면은 기타 모든 보도사, 언론사들이 다 같이 들어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행사하기 2주 전에 그 시청에 있는 프레스센터 있습니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것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 언론사가 20개 정도 되는데 전부 다 모입니다. 모여서 저희가 일본 언론사를 다 모아놓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NHK가 A이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의원님들, 일본 백화점 관계자들 다 모셔놓고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그렇게 언론의 보도가 나가면 일본에서 유일하게 가장 큰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백화점과 제가 무려 이 계약서를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추천하면서 이 계약서를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1차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고요. 오늘 2차 설명했고 앞으로 중순경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일본 정부나 일본 백화점에서 요청하려고 해서 오늘 행사제 내용들을 영상들을 다 보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행사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떻게 이 행사를 이끌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본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B2B, B2C 모두 다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가능하면 B2C를 통해서 또 판매를 원하는 걸로 저는 10%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B2B는 일단 백화점이 벌써 구매하거나 반응이 좋은 제품들을 사용하다 보니 충분하게 지금 열려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일본 백화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팔로우를 이 행사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중간에 마케팅 세일을 저희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제품을 저희들한테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머지 크고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우리 임원 여러분께서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번에 저희 페스타 핵심은 일본을 시장을 한국 제품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정착을 하고 알리고 확장을 하자는 겁니다. 일본에 지금 인하가 있는 제품 공급 회사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총 24개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됩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 얘기는 지금 90% 이상의 시장이 열려 있는 겁니다. 충분하게 제품이 들어가서 가격도 경쟁력이 있죠. 일본에서 우리 거의 뭐 쓰는 수준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 낮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 제품들이 일본 소비자들에게 얼마큼 가격을 가지고 코스트를 가지고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동남아 시장과 비교하니까 충분히 주머니를 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고 저희랑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전국토도 같이 하시고 또 이 행사를 통해서 한국 제품들이 일본 소비자들한테 잘 전달된다고 하면 피부도 성향도 비슷하죠. 패션이나 여러 가지 의견도 비슷하죠. 할 일을 좋아하죠. 또 주머니를 돈을 꺼낼 수 있는 여건들도 충분히 유리하고 수준이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거의 99% 이상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설명드리신 대로 계획세백화점에서 지난 1차 설명회 때 참석을 해주셨었고 저희와 많은 대화를 나누셨었는데요. 그때 오셨던 계획세백화점 부지점장님이 저희가 2차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축하 말씀을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거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통역이 안 되니까 제가 통역을 살짝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스타임 대팬이 이번 기업 미토시에 있는 백화점에서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이세이 백화점의 아오야리라고 합니다. 이번 페스타에서는 한국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웨딩 메이크업쇼, 케이팝 퍼포먼스, 한국 전통무용, 그리고 한국 음식 등 5일간에 걸쳐 한국의 새로운 매력을 이곳 게이세이 백화점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문을 기다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2차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이걸 꼭 참석자분들께 보여드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좀 자세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겠는데요. KBT 산업협회 김기섭 이사님께서 부스 운영과 관련된 안내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섭 이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산업협회 홍보 마케팅 부문을 맡고 있는 김기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틀 전에 부스 안내를 제가 전달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저도 조그만 회사를 K바이오라고 하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대표님들께 여기 참석한 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비주워치라고 하는 비주워치라고 하는 5월 20일자 기사를 한번 보시면 여기 계신 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실 건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작년 한 해가 국내 매수가 경기 안 좋다고 하는데 매출 3천억 이상 성장한 기업이 평균 89 이상 되고요. 3천억 이상 매출 증가하는 업체가 8곳 이상 되더라고요. 근데 그 8곳 중에서도 2곳을 제외한 6곳이 신규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뷰티 시장이 되게 커졌는데 골자는 뭐냐면 8개 회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수보다는 해외 시장의 비중이 되게 컸어요. 해외 시장이 되게 비중이 컸다라는 부분이고요. 저기 보시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선미네랄이라고 하는 무다이 글로벌 그리고 맨 위에 매직큐브랑 AGR이라고 하는 APR 이 두 회사는 심지어 1조 시장 1조 매출액을 달성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성장을 하는구나라는 걸 저도 보고 깜짝 놀랐던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특히 여기 보시면 제가 이 마지막 부분에 이게 있더라고요. 시장 비중이 예전에는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시장을 되게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이제는 두 배를 높은 일본과 미국 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건 일본 시장을 거쳐서 인지도를 쌓은 다음에 미국 시장을 진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은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름을 잠시 까먹었는데 아노아라고 하는 업체는 오사카에 아토 코즈메라고 하는 팝스토어에 이미 진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동남아시아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트렌드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진행하는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서 미토시에서 진행하는 이 페스타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안내해드린 자료의 취장을 보시면 이해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달을 쉽게 해드리려고 사진으로 제가 첨부했는데 먼저 보시면 부스는 3가지 형태입니다. A형 부스는 일반 부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3.6m, 가로 3.6m, 세로 1.8m 정도 되고요. 그리고 테이블 크기는 3m, 가로 3m, 세로 75, 높이 80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줄자를 갖고 와서 재봤는데 딱 이 테이블 2개를 합치면 3m입니다. 앞에 있는 테이블 2개를 합치면 3m예요. 그래서 보기보다 되게 넓어요. 보기보다 되게 넓고
높이는 80cm 정도 그렇게 되고요. 진열 구수는 1.2m 2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가 240cm, 그러니까 2.4m, 그리고 양방향 같은 경우에는 96, 그리고 벽면 진열형은 54cm인데, 이게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올리브영에 가시면 딱 들어가서 벽면에 이렇게 딱 진열되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게 저희가 지금 벽면 진열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통도상에 그 벽면 제외한 통도에 보시면 양쪽으로 해서 그 제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어요. 그게 양방향 진열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부수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미처 7월 8일날 들어가서 VR 정도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인 그 행사장 사진을 저희가 제공해드릴 텐데, 일단은 일본의 현지에서 그 백화점에서 받은 도면이에요. 도면인데 보시면 7층의 메인홀입니다. 7층의 메인홀인데 7층에는 총 53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 51개가 되는데 53개가 들어가고요. A형, B형 시정이 있는데, A형, B형 시정은 이거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게이트웨이 백화점 측에서 여기가 통로거든요. 여기가 통로인데 통로에 들어가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매출이 되게 높다. 그래서 A형이고, 그리고 노란색 부분이 B형이고, 벽 쪽인 부분이 C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입구예요. 여기가 지금 들어가서 이 입구고, 이거는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똑같은 장소에서 그 게이트 백화점에서 진행한 이벤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7층 그 방금 보였던 입구에 들어가시면 이 입구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우측에 있는 테이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입구고요. 여기 입구고, 여기에 이렇게 쭉 들어가서 여기 이 부분이 제일 큰 지점대, 제일 매출이 높을 걸 예상하는 곳이고요. A형은 18개 업체, A형은 18개 업체, B형은 22개 업체, 그리고 C형은 벽면이죠. 벽면은 11개 업체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 7층에는 53개의 업체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래요. 저희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6월 3일날 했던 이벤트에서 1일 평균 방문 개수가 3,000이고요. 1일 평균 방문 개수 3,000이고, 평균 소비가 3만 원 정도 된다 합니다. 그걸 계산을 했어요. 그걸 계산을 했을 때, 우리나라 돈은 한 3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서 저희가, 부스비랑 그런 거 산정을 했는데, 일단은 먼저 보시면 7층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총 50대. 그리고 8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8층은 여기 그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시면 양쪽이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시면서 다 보실 수 있게. 특히 여기서 뭘 하면 시험 무대 보이시죠? 시험 무대는 여러분들이 같이 가시는, 여기 참여하시는 업체들의 제품을 저희가 시연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연을 해드리고, 그 업체분들 제품 중에서도 여기 이 부분들은 다 올리브영처럼 양방향 그리고 벽면형에서 총 12개 업체가 들어가 있죠. 9층은 25개 업체가 되는데 25개가 아니고 34개 업체가 들어가요. 34개 업체가 들어가는데 여기 역시도 양방향과 벽면형 업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로가 2.4m, 2.4m가 제가 아침에 와서 보니까 2개 테이블을 합친 거에 딱 3뼘 안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넓어요. 올리브영이라서 얼마 전에 가서 보고 왔는데,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5m 정도 되는 거에 높이가 막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1.2m가 아니라 2.3m의 벽면형은 214 높이가 214 정도 됩니다. 벽면형은 양방형은 130이에요. 근데 130인데 그 위에 물건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형, 파란색은 양방형은 고객들이 오며 가며 보면서 물건을 고를 수 있게 돼 있고, 벽면형은 벽에 부착이 돼서 거기서 진정해서 판매가 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안내 뒷페이지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다 이해하기 쉬우신데 저희가 1층에서 백화점 1층에서 10월 8일부터 미리 그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10월 8일부터 미리 들어가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1층에서. 그러니까 7, 8, 9가 아닌 1층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거는 10월 8일부터 22일까지 총 15일 그리고 23일부터 27일까지 해서 총 20일 약 3주 정도 물건을 판매를 하는데 그 A형과 함께 이거는 그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이 금액은 A형 부스와 10월 8일부터 시작하는 이 행사 전체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20일 동안의 부스 비용은 이렇게 되고요. 그 지배형 부스는 동일하게 300 정도 되고 일반 부스는 840 정도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 저희가 끝 시간에 Q&A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자세한 설명 그때 한번 다시 드리곤 하고 끝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스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 5월 20일자 기사는 좀 여러 기사님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도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별 기업이 따로 개별 기업이 따로 그 일본을 방문해서 거기에 문을 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KBT 산업협회의 산자부든 뭐 기본 이바라기 항이 됐든 유도시가 됐든 정부의 정부에서 저희가 문을 열고 우리 여기 갖고 계신 좋은 제품을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제만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할 테니 여러분들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마지막 Q&A 시간에 다시 한번 보충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 안내 부스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이제 부스 안내까지 받으셨으니까 저희가 행사 5일 동안 어떤 문화 행사를 하는지 아까 회장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백화점에 오시는 고객님들은 물론 물건을 궁금해서 사러 오시기도 하시겠지만 또 KBT 페스타가 열린다고 하면 워낙에 지금 KBT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심 있어 오시기도 하시겠지만 모든 행사에는 퍼포먼스나 이벤트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도 고객님들이 유입이 되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백화점에 방문해서 소비를 하는 그 층들의 새로운 DB, 그러니까 젊은 층의 DB라던가 아니면 오지 않던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하려면 분명히 퍼포먼스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에 그런 행사들을 조금 준비를 했고요. 아까 보셨던 화면인데 이제 팬사인회 아까 설명드렸겠지만 1일 내가 30만 원 이상 구매를 하면 추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첨을 해서 추첨이 되면 제가 팬사인회에 본인이 가실 수 있는 거고 이 팬사인회는 그 행사 기간 동안이 아니고 지금 예정으로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날짜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이발기원에서 장소를 또 같이 협의해 주셔서 그 장소에서 저희가 그냥 좀 우리말로 그냥 그런 연예인 아니고요. 정말 너무나 열광하는 그런 연예인을 저희가 팬사인회 초청을 해서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류 메이크업 웨딩쇼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뷰티 계통에 있고 행사를 글로벌하게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K-뷰티에 이런 웨딩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이 많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지? 어떻게 하면 여자들이 다 저렇게 피부가 좋지? 나도 저런 걸 좀 보고 싶어. 근데 내가 이 화장품을 정말 바르면 그렇게 될까? 이걸 유튜브에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뭐 틱톡이나 인스타에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제가 이제 샵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직원이 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그 청년동의 아티스트들이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 선생님들이 가서 첨가하시는 화장품을 이용해서 5일 동안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화장품을 이용해서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바르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시연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또 메이크업을 스킬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직접 무대에서 하면서 고객들이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할 거거든요. 지금 하루에 2번 정도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아마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참석해주신 여자 대표님들 아마 아시겠지만 백화점에 가면 뭐 맥이라던가 바비 브라운이라든가 이런 그 회사에서들도 아티스트들 자체 아티스트들이 와서 그런 시연 같은 거를 1년에 몇 번씩 하거든요. 그때도 정말 반응이 좋거든요. 근데 저희가 백화점에서 메인에서 그런 시연을 한다고 하면 아마 참석하신 대표님들의 제품을 직접 보여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거고 또 오시는 분들은 그걸 보기 위해서도 또 굉장히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딩쇼는 제가 지난번에 그 데이세이 백화점에 부시장님이 오셔서 들은 얘기였는데 이 데이세이 백화점의 처음 시작이 그 기모노를 만드는 회사로 해서 돈을 만드셔서 시작된 회사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패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주의가 깊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한국으로 웨딩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하러 오는 젊은 인구가 한 달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저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겠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웨딩드레스 입고 싶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결혼식 할 때 여자들이 포멀드레스라고 해서 정장보다는 약간 세미 드레스 같은 걸 입고 결혼식 참석하는 게 문화인데 그런 드레스들을 또 한국 걸 입고 싶어하고 이런 니즈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쇼를 할 예정입니다. 이 쇼를 해주시는 드레스를 만드시는 분은 우리나라의 그 드레스 명장님이 한국에 계시거든요. 네, 드레스 쪽에는 그 부 디자이너가 직접 참석을 해주실 거고 또 그분이 중국에서 한 18년, 20년 동안 공부하고 디자이너 생활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쪽 시장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드레스가 쇼를 하게 될 거고 포멀 드레스나 이런 슈트들도 같이 쇼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런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층이라던가 아니면 결혼을 앞둔 새로운 DB 사실 이 층들은 일본 백화점의 새로운 DB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결혼하면 백화점에 가서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구매하지만 일본은 가전제품을 판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DB들이 새로운 DB들이 창출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데몬스트레이션, 메이크업쇼, 웨딩쇼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워낙에 이제 젊은 층들은 K-팝 이런 거 너무 관심 있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커버텐 팀을 한국에서 데리고 가서 하루에 2번 정도씩 공연을 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물놀이패도 또 가서 공연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지하에서는 아마 K푸드가 또 같이 일본에 있는 K푸드가 와서 여기 이 행사 기간 동안에는 오면 K-뷰티라고는 하지만 K-컬처에 관련된 먹는 것부터 쓰는 것부터 얼굴에 바르는 것부터 전반적인 거를 다 경험을 하면서 오늘 오면 내일 또 오고 싶고 내일 오면 또 그 다음에 오고 싶고 이 기회가 아니면 뭐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그런 니즈를 좀 창출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셔서 아마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행사를 하는 저는 사실 못 봤거든요. 의사님이나 저희 협회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런 어떤 기획을 하면 고객들이 많이 올 수 있을까 또 만족도가 높을까를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같이 참석하셔서 이 모든 것들 준비되는 걸 같이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행사 시간은 지금 뭐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하루에 2번씩 이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여 말씀드리자면 아까 부스 설명 때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10월 8일부터 2주 정도 사전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 행사장을 백화점에서 굉장히 메인 자리를 내주셨어요. 그거는 백화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참석 원하시는 업체들 제품과 저희 아티스트들과 그 다음에
아마 그 여러 가지 퍼포먼스까지 해서 작은 행사가 나라에서 열릴 것 같은데 저는 그 행사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수의 업체들이 같이 7, 8분 중에 참석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때 조금 나는 이번 참에 일본에 좀 진출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으신 업체분들께서는 그 행사는 정말 알차게 진행이 되고 효과가 그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행사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설명드리는 거는 다 어느 정도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제 Q&A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혹시 좀 제안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드리고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저희가 의자를 조금 배치를 하고요. 그 사이에 좀 생각하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좀 올려주세요. 전체적인 협회와 행사 소개해 주신 회장님하고 부스 소개, 그다음에 저는 문화 행사 소개 이렇게 드렸는데요. 각 분야에 궁금하신 거나 제안하실 부분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이사님도 올라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화장실 가셨군요. 네. 이준호 부회장님. 부모님 올라오시죠. 저희 협회 간단하게 저희가 아직 소개를 구성원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 안 드린 것 같아서 저희 협회 이제 수석 부회장하고 KL 글로벌이라는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25년 전이고요. 국내에서는 유지도가 있는 해외에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하고 있고 이준호 수석 부회장님 계십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KB글로벌을 지금 부대표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회장님하고는 이미 중국에서 10년 전에 인연이 돼서 알게 돼서 이 KBT 산업협회와 함께 KBT 원래는 이제 교육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육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산업협회의 이름에 걸맞은 어떤 교육 제품에 대한 교육을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탁을 마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유기산업에서 처음에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저도 원래 이제 KBS 쪽에 전에 근무했었는데 저희 선배님이시고 학교 선배님이시고 KBS에서 현직에 계셨을 부장으로 계셨을 때부터 저희가 중국을 다니고 저희 KBS 산업회가 모티브했던 아주 큰 힘을 내셨던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지금 죄송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차관으로 계셨던 이준호 차관님이 코로나 때 정말 죄송하게도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그때 같이 저희 힘이 되시고 우리 협회에 계속 같이 다녔던 KBS의 전 교육국장님이십니다. 잠깐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국 국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KBS에서 33년 근무하고 이제 정년퇴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장창남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년 전부터 이 KBT를 알리려고 이렇게 중국을 많이 다니면서 KBT 협회가 설립되도록 하여튼 그런 이끌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이번 일본 이제 행사를 하면서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제 전시회에 나가서 또 행사에 나가서 잘 팔고 오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KPTF와 일본 쪽하고 잘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번엔 정말 참가한 업체들이 다 팔았으면 좋겠다. 좋은 성과가 나서 그걸 바탕으로 일본 소대를 적극적으로 해서 한국 화장품이 일본에서 히트쳤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뷰티 쪽 강국이 이제 프랑스, 미국, 뭐 일본 그랬는데 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한국이 세계 탑3 안에 들었다라고 할 만큼 화장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저는 뭐 해외를 이제 방송 프로그램 하면서 많이 보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K 화장품의 강국이어서 상종하러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화장품이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상급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별로인 화장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브랜드조차도 세계 시장에 나가면 상급이라는 거예요. 품질이 굉장히 쉽게 좀 보편화되어 있고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해외에 나가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일본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 화장품 또는 식품 이런 회사들이 해외 컬처의 방향에 맞춰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자성어의 인양말이라는 그런 말인데 사람의 법이 멀리 말리까지 이렇게 잘 풍겨서 전달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화장품 이 향기가 멀리 일본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한국에 들어올 만큼 그냥 말린처럼 화장품의 향기가 멀리 말리까지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시고 혹시 그 질문 있으신 참석자분들께서는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저희가 행사 지금 지방 정부나 정부기관들하고도 행사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는 일단 안양시가 가장 최근에 제가 만났고요. 안양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왕시, 그다음에 서울시, 경기도 계속 지방 정부 계속 만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정부 과제가 대부분 시험 계획이었으니까 약간 저희도 그런 취지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저건 어떻다고 생각합니다. 즉 따지면 우리 뷰티 쪽에 있어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어떤 곳이든 어떤 나라든 저희는 들어가서 팔고 그리고 서로 이익을 쉐어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희는 어디든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일 관계 역사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것은 그거고 그대로 인정하고 중요한 것은 현재 보고 사는 우리 부분이 현실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걸 주고 거기는 비용을 받고 또 우리가 서로 상호 교류를 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정부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제 중소벤처부 쪽에서도 하나 지금 제안을 해서 거기서 일부 부스 만들어 돌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서는 다양한 정보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지방정부도 그렇고 이것을 어떤 정부의 사회에 대한 좋은 결과에 대한 사회 행사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황이나 환경들이 지금 올해가 첫 지금이다 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퀘스천들이 많은데 분명히 이번에는 일본 쪽에 적극적으로 나오다 보니 행사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전시박람회 가면 평균 많이 팔면은 한 500만 원, 1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 이상 판단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실은 이게 원래 방식이 전시박람회 정부로 진행하는 까르네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실은 판매를 하면 안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저희가 전시박람회가 판매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도 호텔성에서도 통과될 때는 판매하지 말라고 통과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풀어내는 방식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판매를 하자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그걸 원하고 있고 일단은 팔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소비자들 받아보고 그리고 시장을 개척해 나가보자
하는 취지다 보니 제 생각에 이번에 들어오시는 직원들 가능하면 투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물량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도 끝도 없이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이동으로는 배 이동이 있고요, 항공 이동이 있는데 사전에 배 이동을 통해서 물류 청구를 저희가 이바라키 항구가 있더라고요. 이바라키 항구에 연타를 해서 그곳에다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배로 이동할 때는 한 일주일은 들어갑니다. 배로 이동할 때는 여유 있게 보험 찾고 있고요. 항공으로 이동할 때는 수량이 좀 많이 못가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먼저 결정에 대해서 물량을 미리 붙이고 그 까레네 방식으로 들어갈 첨부된 서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일본 무조건 들어갈 때 일본에서 후생생에 신청하는 서류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험도 들어가고 물론 보험은 저희가 가입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반 중에 서류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걸 다 붙이다 보니 이렇게 통과가 되면 다음에 여러분들 제품은 후생생에서 그냥 허가가 나옵니다. 한 번 통과가 되게 어렵습니다. 서류를 다 성공 분석표를 다 내고 내용을 다 봤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이번에 통과가 되면 까르네 방식으로 저희가 쉽게 통과가 되겠죠. 다음에 인하가 신청할 때는 이번에 들어온 기업들은 금방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도 좀 있습니다. 그거 참 이게 좀 조심스럽고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최소한 지금 일본에서 그 백화점에서 파는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이미 그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공간에서 7층 하나의 공간을 보면 이 공간에 하루에 판매 예상 금액이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백화점에서. 그래서 지금 그만 우리 기업이 100개가 들어가면 하루에 팔 수 있는 금액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5일이면 5천만 원을 팔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다 팔리는 기업도 있을 거고 좀 덜 팔리는 기업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제가 덜 팔린 기업들은 다시 이용몰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이마트처럼 시가 총 30여 정도 하는 1등, 압도적인 1등 슈퍼마켓입니다. 이마트가 더 크거든요. 이용몰에서 저희 여러분들 주식도 없고 여러분들이 갖고 오고 가신 제품들을 한인회하고 저희가 행사를 따로 할 겁니다. 그건 또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다 팔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감히 이렇게 딱 금액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일본의 백화점이나 대상법에 정도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수량인데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의심을 하기 때문에 한 3천만 원 정도의 물량을 가져가면 어떠실까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 정도는 소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행사를 준비를 해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왔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받아서 활용을 좀 하고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원을 위해서는 업체의 여러 자료들을 요청하실 것 같은데 업체에 대한 검증 절차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추수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일본 측에 또 이 제품이 넘어가기 위한 일본만의 또 요구 자료들을 인증서를 포함한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 사전 판매를 포함한 현장에서의 일본에서의 행사 기간 중에 판매를 위한 안내 요원 또 시연을 위한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통역 요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거 별도로 알아서 하나 해야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사이트를 좀 운영해서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필요한 사례 내용들은 추후에 저희 팀들이 말씀해 주시면 자료 드리고 또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역 부분에서는 저희는 이제 일본 현지에서 일본 한인회 그리고 일본 문화원 또 일본 정부를 통해서 현지 한국어가 가능한 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통역이 필요하신 기업들이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가능하면 그 미리 선정을 해서 그분들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거든요. 기업들이 제품을 미리 그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 백화점에서는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제품은 좋아도 안내하는 사람이 잘못 안내하면 판매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통역이 잘 쓰면 좋겠다. 충분하게 통역이 제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니 통역을 미리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신 분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통역을 미리 지원하겠습니다. 지원을 해서 통역자하고 우리 회사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화상 시팅이 됐던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 연결을 시켜드려서 충분하게 그분이 소통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면 미리 들어가서 그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루 전이나 들어가서 소통을 해서 제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센터를 해주시면 조금 더 고치는 설명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 행사가 아주 재밌고 좋은 게요. 다른 전시박람회장 가면 판매가 되는 데는 정부의 예산을 가든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어가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파트너를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판매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근데 일본 이 행사는 일본이 적정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일본 백화점이 자기를 또 팔아야 이익을 가져갑니다. 얼마나 팔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쳐주면 결과는 훨씬 잘 나오겠죠. 제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이미 살 사람은 정해져 있다. 백화점도 이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 중류층의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못 팔면 정말 바보 아닙니까? 또 잘만 어필하고 잘만 얘기하면 무조건 팔립니다. 또 두 번째는 일본은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다르게는 안 삽니다. 일본 사람 특징입니다. 산 곳에서 삽니다. 절대 다르게 안 가요. 왜? 그 일본에서는 사후관리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백화점에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사고 난 다음에 AS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건 저희 회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업체들이 모두 다 물론 요즘에 다 우리가 PL이라고 보험에 책임법에 가입돼 있잖아요. 거기 다 가입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진행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우리 그 신규 강출할 다 공장에서 가입돼 있어서 나오잖아요. 일본은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한 번 여기 사게 되면 계속 이렇게 사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본에서 초기에는 일찍에다가 페이크를 만들어서 공간을 줬더니 우리를 통해서 계속 제품 공급을 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확장해서 플랫폼적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플랫폼적으로.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쓸 수 있도록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은 바로바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온라인 단점이 제품이 써보지 않고 마케팅에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마케팅을 까자는 거죠. 직접 써보게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매 유도를 하면 빠른 시간에 빨리 정착을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 결제 시스템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현금으로 하는지 카드로 하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뭐 백화점과 순서 같은 걸 쉐어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 SNS 기업 홍보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영상이나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그쪽에서 뭐 릴스나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면 다 기업별로 각자의 영상을 제출해서 뭐 어디에다 어떻게 홍보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한 번 가는 걸로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기로는 백화점을 여러 군데 다닌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고 K-뷰티라고 하셨는데 이게 뷰티랑 관련된 제품만 판매하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그리고 좀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을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고객분들이 오시면 명함이나 뭐 저희 인스타그램을 알려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저희는 베이스가 한국이다 보니까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뭐 슈팅인가 뭐 그런 데 입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지속성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되게 많이 주시는데 결제 부분 먼저 말씀을 하겠습니다. 결제는 원래 백화점이 일본은 3개월입니다. 백화점 결제가. 근데 저희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3개월은. 그래서 백화점에 항의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백화점은 40일 결제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날 현금으로 결제를 바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판매가 되는 이제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판매되면은 백화점에서 다 아침에 우리가 그 백화점에 행사장에 가면 그러니까 가기 전에 먼저 서로 기업들 그날 판매된 내용을 서로 맞추고요. 아침에 올라가면 그 벽보나 데이터에가 판매됐던 거에 대한 수량 내용들이 다 이미 쫙 오픈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날에 얼마만큼 팔렸고 그게 얼마만의 금액이라든지 그래서 사전에 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카드 현금은 일본 고객들이 보통 현금을 많이 쓰는데요. 카드도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그건 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좀 현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백화점에 우리가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백화점에서 그 마더창구라고 해서 창구가 있어요. 제품을 이렇게 사가져 가면 우리가 백화점에서 주는 제품이다 라벨 딱지를 저희가 붙여가지고 그 붙여주면 결제를 한 곳에 가서 여기서 그곳에서 결제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돈이나 카드를 받아보면은 시스템이 서로 엉키니까 결제 시스템은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대로 모든 백화점이 하라고 그런 방식이고요. 네, 수수료? 수수료는 없습니다. 백화점 수수료. 네. 백화점이 가져온 수수료는 30%를 가져갑니다. 네, 판매대는 30%.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 백화점이 45%, 40% 가져가거든요. 동경에 못한 큰 데는 지방이어서 30% 가져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든 백화점 기준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 SNS 홍보, SNS 홍보는 저희가 이제 이 따로 홈페이지나 내용들을 아까 말한 플랫폼으로 넘어가면서 저희만의 창구를 따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q10이나 뭐 일본에 지금 하고 있는 그곳에는 자기들이 유입하고자 자기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진행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새로운 창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q10도 작년부터 폭발적으로 지금 한국 제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q10이 또 행사를 작년에 했는데 예상 인원보다 무려 3배 이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는데 올해는 좀 더 사이즈 크게 q10이 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q10 제품이 한국 제품이 많지가 않았어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q10 들어가고. 그런데 너무 많은 소비자들이 일본 분들이 찾는답니다. 그래서 q10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씩.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선발 주자라고 할까 시민들에게 조금 더 빨리 다가가고 있는 거죠. 저희는 전국 백화점 투어를 하면서 반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이런 고객들을 우리가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미 백화점에서는 고객 TV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안 주는 뿐이에요. 근데 우리 행사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세일즈에서 알려요. 고객들에게. 특히 VIP 고객들이 따로 있어요. 그분들은 선물로 보통 하는 구매들이 1,0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많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 구매를 한답니다. 그건 TV를 안 줘요. 근데 백화점에서 이걸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자기들이 세일즈를 하느냐 문제인데 우리 행사 때는 자기들이 세일즈를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자기들이 사전에 먼저 구매를 끌어내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이제 큐텐이나 다른 것들은 장점이 갖고 있죠.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홍보 영상을 각 개인이 기업별로 홍보를 해주는 이야기 다 모아서 좀 일부까지 개개인 말씀하신 그거 SNS 홍보 내용들은 뭐 결국 온라인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방송 다닐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플랫폼 안에다가 저희가 담아서 홍보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때 가능하면 뭐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LED 같은 데다가 돌아가면 롤로 돌린다거나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순회할 건지 물어보거든요. 백화점 순회 말씀하신 건가요? 이게 단발성 부분이 아니라 저희 내년에는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일본의 다카시마 다이아라는 백화점하고 협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 다카시마 다이아는 일본의 17개 백화점을 가지고 있고요. 동경역, 오사카역, 요코하마역 다 여간에 있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마지막까지 협의를 했는데 지금 이건 겁니다. 일본 중심에 있는 동경, 오사카, 나고야, 규슈 뭐 이런 중심에 있는 가장 소비가 많은 지역의 백화점들은 360일 동안 자기들이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 이벤트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걔들 어떻게 시즌을 보냐면은 KBT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자기들 이미 데이터가 얼마 매출이 나오는데 KBT 넣었을 때 매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개세의 백화점에서 이번에 한 행사를 보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매출이 어느 정도만 올라와 준다고 해서 저희는 힘을 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화점 연합회가 일본의 백화점 연합회 같이 참여합니다. 백화점 연합회 같은 시설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필되고 먹힌다고 하면 백화점 연합회에서 직접 백화점들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서치를 해보니까 일본에서 가장 매출을 많이 나오는 데가 가고시마에 있는 백화점입니다. 가고시마 백화점은 보통 일주일 행사를 하면은 한 150억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경영활동을 성장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키나와에 있는 백화점이 하나가 있는데 오키나와의 제주도 같은 데 백화점이 딱 하나 있어요. 이런 데는 지금 저희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일단은 개세 백화점에서 하는 행사의 내용을 이번에 보고 내년에는 같이 하자는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번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일본 백화점에서도 다들 야 이게 과연 잘 될까? 기존에 자기네 나온 매출 이상이 나올까? 이게 보고 있는데 충분히 저는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뷰티 제품에 판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뷰티 제품이나 아까 말했던 식품, 그러니까 패션도 백화점에서 원하더라고요. 패션 쪽도 좀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식품이나 식품 쪽도. 그러니까 인하가 나오는데 좀 까다로운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다 인하가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지금 산업통상부에서도 지금 진행하는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공무원들이 어떤 형식이냐면 한 번도 이렇게 안 해본 거예요. 지금 이 방식.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예산 가져다가 뭐 포털에 있지만 포털 아니시죠? 혹시 뭐라 할까봐. 공무원들은 예산 받으면 예산 받아서 행사를 한 것까지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 책임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당신들 책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방식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행사를 통해서 이후 사후 관리까지 우리가 하자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게 파트너를 만나건 소비자를 만나건 만났는데 이 제품이 반응이 나왔어. 그러니까 나왔는데 물어볼 데가 없는 거죠.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계속 뭐 명함 걸고 서로 컨택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저희 KBT협회는 아예 이번에 일본에다가 이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려고 직원들을 두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일본 백화점이 먼저 그걸 원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본의 그 현재 같이 저랑 KBT협회랑 진행하는 일본에 있는 지회장 설립이 되어 있고 그건 파트너를 데리고 해서 먼저 그 판매하고 그다음에 세일즈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담당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의도가 뭐냐면 이걸 이제 일본 분들한테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메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 우리 완전 화장품 판매하는데요. 아니면 뭐 아까 보니까 웨딩드레스가 거의 메인인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웨딩 관련 제품들이 나오는 건지 고객이 어떤 걸 보고 오는 건지 그러니까 그 홍보를 할 때 어떤 게 메일인지가 사실 좀 궁금하고 그게 아니면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백화점에 오는 손님들한테
이제 어쨌든 백화점에서 우리 이런 행사 있어요 하고 뭐 팜플렛을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SNS로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메인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설명 제가 드릴게요. 저희 메인 행사는 화장품이 줍니다. 80% 정도는 화장품이고요. 그 외에 이제 말씀드린 뭐 드레스라든가 의상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건강식품이라든가 나머지 뭐 굿즈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15%에서 20% 정도 맥시멈 차지할 예정이고요. 가장 주 메인은 화장품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이 뷰티 페스티벌. 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또 있으실까요? 청년 분위기와 따로 SNS 이벤트를 준비를 해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브랜드가 K세 백화점에서 한국관에서 저는 이런 이벤트를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SNS 이벤트 따로 준비를 해요. 별도로 행사 이게 주최 참여 업체가 K세 행사를 해도 백화점에서 되면 뭐 가이드가 있어요. 그런 거 소통을 하면 되는 그 행사를 이 회사가 기획사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어떤 이벤트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회사 자체에서 하시려고 하는 이벤트 행사가 백화점 방침이라든가 협회 방침하고 조금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내용은 협의를 통해서 네, 할 수, 네네. 홍보나 이런 건 얼마든지 자체는 회사에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예, 그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업체도 참석을 하는데요. 이게 요즘에는 이제 인플루언서가 많이 이제 홍보에 마케팅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직접 일본 쪽에 있는 인플루언서의 지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플루언서가 와서 활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능한 것 같고요. 어떤 이벤트를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아까 그 사진에 보셨지만 제가 현장 가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독자적인 회사 내에 조그마한 활동은 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매,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및 그리고 가시기 전에 예를 들면 일본 플랫폼에 등록을 해놓고 갔을 때는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 구매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를 주로 이제 중국, 중동, 미국, 일본도 가봤지만 결국은 단발성인 부분을 쫓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 있을 때 어떻게 연결을 해주고 또 소비자가 구매를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방식이 뭔가 가장 이 업체에서는 좀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요즘에는 이제 뭐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행사에 한번 기대를 걸고 한번 해보겠다 한다면 미리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큐텐이나 다른 플랫폼에 등록을 하는데 큰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해놓고 준비를 하고 가신다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고 현장의 B2B 개념으로서도 일본에 있는 유통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또 온주캐피트 업체를 만나서 또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좀 꼼꼼히 더 보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큐텐에 지금 상위 1등을 찍었던 업체 중에 하나가 베스트 이노베이션 회사인데요. 그 회사의 본부장하고 제가 얼마 전에 같이 한참 커뮤니케이션 한 적이 있어요. 자기들도 참석을 하겠다. 그리고 주변에 좀 메이저 올리브영이나 한국 들어오겠다. 그리고 홍천을 연결시키겠다. 홍천이 이제 올리브영의 온라인 마스터 벤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저희 백화점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신규 브랜드도 좋지만 일단은 앞에서 고객들이 알 수 있는 브랜드 메이저가 몇 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쪽 팀들을 만들어 보면 거기는 이미 잘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판매보다는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자기들은 판매 유통이나 판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브랜드가 백화점 고객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소비층들은 뭐라고 중하람 좀 이상하지만은 좀 젊은 층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제 자기들 브랜드가 이미지가 된 사람들은
고가 브랜드, 좀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싶으니까 거의 달바도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달바도 데리고 들어오는데 좀 중상위층에 대한 뭔가가 이게 마케팅 이미지를 하고 싶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백화점은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제품의 가치는 비슷하다. 결과도 비슷하다. 중요한 건 마케팅을 얼마나 많이 해서 홍보 많이 하고 돈을 쏟아부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거지 제품에 대한 기능이나 효과는 큰 차이가 없다. 근데 그만큼 중소기업들이 우리는 수준이 올라와 있으니 이번은 백화점에 있는 고객들에게 우리 중소기업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하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셀즈 마케팅을 했던 거죠. 혹시 다른 질문하실 분들 계실까요? 오늘 다 질문하시고 하시면 좋겠지만 또 궁금하신 사항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아마 안내자를 보면 저희 담당자 연락처랑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러면 회의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